네, 우리 사회 갑질 논란이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주민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배우신 분들이 왜 자꾸 이런 일을 하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아니다 싶은 사건인 것 같은데요. 사건의 발달이 이제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 LED 교체하다가 일어난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 강남의 그 명품 아파트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 발생한 이른바 그 욕설 뭐 폭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입주 주민 그 대표 그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예를 들면 종놈 또는 내가 고용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등의 그 폭언을 무려 10여 분가량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 예. 그래서 그 이 피해자 그 관리소장은 이 종놈이라고 하는 얘기를 50번 이상 그 들었기 때문에 네. 그 잠을 자다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잠을 설치는 깨는 이와 같은 일이 그 계속 반복 발생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트라우마가 된 거군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갑과 뭐 을의 뭐 관계라고 하는 이른바 어쨌든 그 갑의 하나의 뭐 폐악의 또 한 형태로 일단은 뭐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리소장의 개입이 과연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냥 계약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그렇습니다. 일처리를 하면 될 텐데 또 여기에다가 관리소장 정도면 관리자의 주체가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정도면 좀 참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진실 게임으로 현재 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당사자가 그 최근 어떤 뭐 언론 매체 다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금 그 입주자 그 대표 회장이 그 작년 그 9월 달에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그 당시에 공약 중에 하나가 이 LED에 대한 업체를 바꾸면서 공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예. 그런데 또 일부 주민은 그것에 있어서 뭔가 반대를 좀 반대를 한다. 예. 이와 같은 이제 약간의 알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와 같은 이제 와중에 관리소장이 어쨌든 그 관리의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계약서를 이제 또 요구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입주자 그 대표의 입장은 이전에 이 관리소장과 이전 업체 간에 다소 불투명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공약을 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현재 또 얘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는 어쨌든 간에 진실 게임 공방으로 조금 이제 그 진화 발전이 되었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조선 시대에나 있을 만한 예.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폭언했다라고 하는 점은 어쨌든 간에 예. 진실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그 비난과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계약상에 어떤 부적절한 비리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잡으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거나 조사해보면 될 텐데 여기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그 단어를 얘기해 주셨지만 종놈이란 이런 아나무인격의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이고 이 기사에 대한 그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됐다는 거는 그 마음 속에 인식 속에 내가 갑이다 이런 게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뭐 상당히 뭐 중요한 뭐 가치관 중에 하나로 사실은 터잡고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이른바 이와 급박한 상황에서 표현이 되어 온 것이 아닌가. 네네.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경제적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내가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쨌든 내가 제지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 표현이 이른바 뭐 종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 네네. 어떻게 본다면 모든 인간 관계를 현물 지급 관계로 본 것이 아닌가. 즉 바뀌어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위에 있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에 이른바 그 종속 관계로서 당연히 내가 입장과 지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왜곡된 갑과 을의 그 상태의 마음 자체가 이 분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네. 이 주민 회장의 갑질 논란이 이번 사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잦은 야근에다가 월급도 2달째 밀려 있다가 이게 보도가 나간 후에야 지급이 된 것으로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뭐 임금 체불 뭐 상태였는데 이렇게 많이 그 관심 갖게 되니까 바로 뭐 2달분의 급료는 그 지급이 됐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야근이 너무 잦았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6시에 퇴근을 하면 뭐 업무가 종료되는 것인데 이 그 신임 회장 이후에는 10시, 11시에도 다시 나와라.
라고 해서 뭐 결제를 할 것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한 네. 이제 경비 쪽에 그 담당하는 그 직원에게는 이 경비 보안 이른바 점검 호출이라고 하는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 안에 도착하지 않고 4분, 5분 그러니까 부르면 바로 와야 되는 예, 겁니까? 그럼 왜 이렇게 예. 늦었느냐? 뭐 이와 같은 그 얘기들을 사실은 이제 이 관리소장이 적어서 또 이렇게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입주자 대표는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을 한 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적느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입주자 대표의 그 입장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나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 왜냐하면 근무 행태가 상당히 이완되어 있었던 것을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렇게 마치 이제 무슨 악덕 상업 비슷하게 상주 비슷하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한 이와 같은 입장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관계 여부는 조금 더 조사와 좀 더 면밀한 좀 추적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제 교수님, 심리가 참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갑질 논란이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조심해야겠다. 예. 안 그러면 큰일 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게 저희 생각인 건데 네. 적어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아파트 주민 대표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될 물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제 일부 소위 말해서 사회적 성숙도가 상당히 부족한 일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군림하려고 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경제적 화폐로 맺어진다라고 이렇게 왜곡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이른바 현금 지불 관계에 국한된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 뜻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 본다면 이제 경비원 분들의 고용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 약점을 한마디 좀 이용한 거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약 70%, 60% 가량이 1년 계약 단위로 고용 계약서를 새로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취약점을 알고 있다 보니까 예. 내가 한마디 또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당신네 경비원들은 해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경비원들 분들께서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마지막 직업일 수가 있고 네. 또 이거 상당히 경쟁도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대로 참아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몇 가지 사례에서 보면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그 경비원들께서 무역을 못 참아서 예. 택배 배달 과정에서 또 살인 사건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집안에서 다 가장이지만 이런 젊은 사람한테 모욕적인 예. 언사, 하대의 표현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정말 이 분노 자체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60대 경비원께서 10대의 아이들 정도 청소년들한테 예. 그야말로 90도 인사를 하게 하는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좀 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미담 사례도 몇 개는 또 있었습니다. 다른 네. 아파트 사례였는데 물론 예. 계약서 자체를 이렇게 갑은 또 을은 이렇게 갑을 계약서로 명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바꾸어서 갑을 계약서가 아니고 동행 계약서로 바꾸자. 어허. 즉 같이 생활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의지하고 아껴주는 이런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예. 계약서의 명칭을 이제 바꾸고 났더니 상당 부분 더 좋은 효과들이 그건 참 있었다. 좋네요. 이것도 예. 한번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될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관리자분들을 바라보는 그 인식과 마음가짐을 그렇습니다. 좀 예.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짚어볼 사건은 요즘 묻지마 범죄 사건 계속해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강남역 사건부터 부산에서 무차별 구타 사건까지 보면 일단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는 점, 사회적으로 약자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이 사람이 정말 정신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성공적으로 착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제압하기 쉬운 대상을 예. 택했던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면 건장한 남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상당히 없는 거죠. 오히려 노인이라든가 또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여성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계산적인 면도 네. 이와 같이 묻지마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지목을 해야 될 것은 일단 묻지마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지만 과연 이 각 개인들에게 사연과 동기는 분명히 있긴 있다. 다만 우리가 제3자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점.
그래서 사실 이게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이제 언론이 이제 그 만들어낸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의자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 이제 묻지 마라는 걸 통상적으로 쓰게 되나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범죄들이 그 면식 관계,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죠. 없는 관계. 없는 관계고 예. 그 범죄의 그 동기가 이른바 표현적 동기라고 하는 거, 기분 나쁘다.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난다. 이제 분노가 치민다. 이것을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한테 행하는 이른바 이해할 수 없는 이상 범죄, 무동기 범죄 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와 같은 그 범죄자들의 공통점들을 우리가 그 뭐 몇 가지를 뭐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정신적인 질환이 예. 함께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동기가 과연 이제 없느냐? 공통적인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무엇인가 그 이 세상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불만이 있다거나. 있고 예. 뭐 좌절감에 그 사로잡혀 있고 예. 이 사회가 나를 배제시킨 것 같고 이것에 무엇인가 피해의식도 있고요. 피해식이 상당히 예. 그 강하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응어리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일정한 뭐 촉발 요인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지하철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로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공통적인 양상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봤을 때 좀 그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느낌의 좀 험악한 느낌이라든가 아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지하철에서 침 뱉어서 뭐라고 했더니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참 온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들은 피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때 대처 방법도 좀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쉽지도 않고 네네. 어떻게 좀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게 그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밀정한 대처를 한다는 게 상당히 그 위험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112 신고라든가 그 지하철 그 내에서의 이제 공익 요원한테 그 알리는 것이 가장 이제 일단 뭐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대로 방임을 하게 되면 이게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용기 있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다른 5명, 10명, 15명, 20명이 네. 함께 그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뭐 적극적인 뭐 개입이 필요하지만 이 그 혐의자, 용의자 자체가 상당히 흉기가 있고 네. 만취 상태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 개입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그 공식적인 112 신고라든가 주변 영무원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의 그 현명한 대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해주신 가해자들의 특성을 정리해 보니까 좀 정신적 질환 병력이 있거나 만취한 사람들의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을 모두 잠재적 어떤 그 범죄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 이른바 뭐 움직이는 뭐 흉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뭐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술적인 평가를 비교해 보면 정상인에 의한 공격 행위의 그 강력 범죄 비율과 네. 예를 들면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 비율을 분모를 똑같이 해넣어서 비교해 보면은 사실 정신 병들자가 꼭 그렇게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사회 충격을 주는 범죄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일정한 국가의 그 관리 감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 인권 오남용으로 정신병들자를 폐쇄 공간에 가둬두는 것에 있어서의 그 오남용의 그 문제점들. 예. 그래서 이 형사 정책적 결단을 분명히 그 내려서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경찰이 처음에 판단할 때 이것이 그 체크리스트 몇 개로 이 정신병들자의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 보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형을 마치고 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신병력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경우에는 바로 출소를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수용을 해서 그 정신질환의 개선 상태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이른바 뭐 보호수용제의 그 적극적인 도입이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수의 인권 보장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다수의 평온한 생활이 더 중요하냐 하는 형사 정책적 결단과 예.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범죄가 빈발한 양상으로 봐서는 이 정신병질자의 감독에 있어서의 좀 꼼꼼하고 철저한 감독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큰데요. 얼마 전에 그 필리핀에 이제 당선이 유력한 두테르테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 범죄자를 모두 소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갈 만큼 그만큼 이제 그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떤 그런 그 가해자들의 그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예. 이런 게 본능적인 것 같은데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잡힌 경우에 경감되는 이유가 이제 심신미약이라는 그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놓고 오히려 치료를 거부하거나 음주 때 저지른 범죄는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벌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음주하고 이제 정신병질적 약물 그 복용하고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뭐 이제 물론 우리도 과거에는 음주에 이른바 그 장량 감경 그 요소가 많이 작동돼서 오히려 술을 먹고 끔찍한 성폭행이나 범죄를 처리하게 네네. 되면 형이 감경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른바 이 주치 감경 자체를 개선해서 술을 먹고 하는 경우에는 과거처럼 예. 이렇게 그 감경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예.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신적 판단 능력,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저 시시변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형벌을 과연 이제 부과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형벌의 그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한테 시시변별 능력이 분명한 사람한테만 부과해야 효과가 이제 있다. 이것이 형사법의 이제 기본 원칙인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뭐 치료 감호라든가 온전한 정신 그 상태를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벌하게 되는 이제 이와 같은 것으로서의 이제 그 개선과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사건 사고 관련된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